세상은 왜 그렇게 강인하고 독립적이며 자립적으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면서도 때로는 당신에게 아무런 대답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당신은 모든 것을 스스로 이뤄냈습니다. 당신은 커리어를 쌓았고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강인함은 분명합니다. 그 힘은 손에 잡힐 듯 느껴집니다. 그 힘은 당신의 모든 결정과 자신감 넘치는 몸짓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 깊은 곳에는 조용한 방어감이 자리하고 있는 걸까요? 왜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이 강인함이 때로는 사람을 끌어들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진정으로 강하다고 부를 만한 남자조차도 당신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도 마치 눈앞에 있는 사람이 여성이 아니라 아름답지만 차가운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처럼 멀리서만 바라보는 걸까요? 만약 제가 여성의 본성에 숨겨진 가장 강력한 매력은 당신이 세상에 그토록 열심히 보여주려 했던 그 강인함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오히려 당신이 약점이라고 여기고 모두에게, 특히 자신에게조차 숨기려 했던 그 부분이라면 어떨까요? 칼 구스타프 융이 자신의 저서에서 밝혀낸 역설은 현대 여성이 평등과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종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는 점입니다. 여성은 융이 아니무스, 에너머스라고 부른 남성적이고 능동적이며 성취지향적인 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시작하는 동시에 진정한 여성성의 원리인 아니마, 애니머를 억누르고 묻어버리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 가장 깊은 지하실에 자신에게 연약하고 수동적이며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숨깁니다. 한마디로 약함이죠. 그리고 바로 이 약함, 99%의 여성들이 결점이라고 여기며 숨기는 이 부분이 사실은 끊임없는 매력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무력함이나 유아적 태도가 아닙니다. 변덕이나 눈물도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이것은 싸우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내며 증명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고 통제하지 않고 신뢰하는 바로 그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으며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줄 수 있는 당신 영혼의 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잘 발달된 아니무스를 지닌 강한 남자는 여성에게 경쟁자나 자신의 거울 같은 존재를 찾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완성시키고 온전하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아니마, 바로 그 약함을 찾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형태의 강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 영혼의 가장 신성한 구석으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전략이나 조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여성적인 약함의 비밀을 풀어낼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진정한 원초적 힘이며 거부할 수 없는 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힘이 드러나도록 허락할 때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는지 보게 될 것이고 당신 곁에 나타나는 남자는 당신을 구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불가에 와서 스스로를 따뜻하게 하려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당신 자신의 한 부분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약함, 가장 높은 형태의 신뢰로서의 취약성. 우리 사회에서 취약성이라는 단어는 거의 결함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픈 곳을 보이지 마라, 강해져라, 누구에게도 밀리지 마라 라고 배웁니다. 우리는 마음 주위에 높은 벽을 쌓고 자립심이라는 빛나는 갑옷을 입고 없던 싸움도 준비된 채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이 갑옷은 융이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갑옷은 우리의 피부와 하나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뚫을 수 없는 요새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유능하며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되지만 동시에 끔찍할 정도로 고독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친밀감은 요새 안에서는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열린 곳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취약섬은 공격을 부르는 초대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하고도 용기 있는 선언입니다. 나는 당신을 충분히 신뢰하기에 내 갑옷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내 겉모습뿐만 아니라 장미만 피는 것이 아니라 잡초도 자라는 내 정엄까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진짜 나로 있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꾸밈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정신적 강인함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거부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해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평가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오래된 상처, 따뜻함을 바라는 욕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림자 속에 숨기고 그것을 부끄러운 취약섬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페르소나의 벽이 두꺼워질수록 우리의 그림자는 더 크고 어두워집니다. 취약해질 용기를 내는 여성은 심리적 통합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봐. 나는 너를 받아들여. 너도 나의 일부야. 그녀는 더 이상 이상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 에너지를 삶을 살아가는 데 사용합니다. 강한 남자는 여기서 무엇을 볼까요? 그는 피해자를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취약한 여성은 나누고 신뢰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는 눈앞의 힘으로 경쟁해야 할 빛나는 갑옷을 입은 상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을 봅니다. 그녀의 취약함은 그에게 가장 큰 칭찬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껴요. 당신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이 조용한 신호는 그에게 지배하려는 욕구가 아니라 가장 고귀한 남성적 본능에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고 싶은 마음을 일깨웁니다. 두 가지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여성 바위입니다. 그녀는 완벽하고 똑똑하며 성공적입니다. 그녀는 어떤 문제도 손쉽게 해결하고 얼굴에는 단 한 번의 미동도 없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존경스럽게 바라보지만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낍니다. 그녀가 스스로 하나의 군대라면 왜 그가 필요할까요? 그의 에너지와 필요로 되고 싶어 하는 욕구는 그녀의 매끄럽고 다듬어진 표면에 그냥 튕겨나갈 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볼 차례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불평이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오늘 너무 피곤했어. 정말 힘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성입니다. 너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바로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남자는 그녀의 약함이 아니라 그녀의 신뢰를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그녀의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민이 아니라 가장 깊은 존경과 다정함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그녀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동반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취약함이란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털어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성을 적절히 조절하는 예술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나 무서워, 잘 모르겠어, 내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런 약함은 상대의 경계를 무장해제시킵니다. 그것은 불신의 얼음을 녹이고 진정한 친밀감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갑옷을 벗어야만 진정으로 서로를 안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약해질 용기를 내는 여성은 더 이상 어떤 역할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의 영혼이 됩니다. 그리고 강한 남자들은 언제나 영혼에 끌립니다. 별표 두 번째 약함. 받는 능력은 자기 가치의 표현입니다. 별표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는 여성을 찬양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벌고,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키우고, 못도 스스로 박았습니다. 지나치게 발달한 아니무스, 남성성,
의해 강요된 이런 행동 모델은 힘과 독립의 근본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길을 따르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받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밀어진 도움의 손길은 모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식당에서 대신 계산해주겠다는 제안은 그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칭찬은 뭔가 꼼꼼이가 있는 압으로 느껴집니다. 선물은 자신의 호의를 사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녀는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라는 좌우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강점처럼 보이는 이 태도는 사실 두려움에서 비롯된 미묘한 형태의 자존심입니다. 빚을 지게 될까봐, 필요해 보일까봐, 통제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녀는 자신만이 에너지의 유일한 원천인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그녀는 오직 보살핌, 관심, 해결책, 본말을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녀는 고갈되고 맙니다. 자신의 내면의 샘이 말라버리는 것은 그 샘을 채워줄 수 있었던 모든 흐름을 스스로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런 여성이 정신적 에너지의 근본적인 법칙을 어긴다고 말할 것입니다. 에너지는 반드시 흐르고 순환해야 합니다. 관계란 언제나 교환입니다. 여성이 주기만 하고 받기를 거부하면 이 흐름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그녀는 남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보살핌,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당신의 바람은 필요 없어요. 나는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성은 무엇을 느낄까요? 아무리 관대하고 강한 남성이라도 단단한 거절의 벽에 부딪히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의 남성적 본성, 즉 아니무스는 행동하고 극복하고 용서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그녀를 모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거나 문을 열어주거나 그녀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처럼요. 그녀가 감사한 미소로 그의 행동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없이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당신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노력을 고맙게 생각해요. 당신이 해주는 일은 나에게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능력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영적 행위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품위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는 깊은 자리 가치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깊이 신뢰하는 여성만이 선물을 쉽게 그리고 기쁘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아름답고 값비싼 꽃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자신의 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 수분을 더 넣으려는 어떤 시도도 결국 넘쳐흐르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조금 비워두고 내면의 공간이 있다면 세상이 당신을 채울 수 있도록 초대하는 셈입니다. 강한 남자는 본능적으로 받을 줄 아는 여인에게 끌립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에게 최고의 남성성을 보여줄 기회를 줍니다. 그녀의 감사는 대가가 아니라 가장 건강한 의미에서 그의 자존심의 연료가 됩니다. 그녀는 자신 주위의 남자가 관대하고 배려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녀는 그의 충동을 폄하하지 않고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이 약함이란 칭찬에 쑥스러워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고마워요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어도 남자가 도와주도록 기꺼이 맡길 수 있는 능력, 선물을 뇌물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의존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에너지적으로 끌어당기는 중심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닫힌 시스템이 아니게 되고 우주의 위대한 관대함의 흐름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것도 허락하게 되고
바로 이 균형이 당신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원풍부하고 충만하며 마치 자석처럼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세상 전체와 평화롭고 조화로운 여인보다 더 매력적인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타이틀. 세 번째 약점, 진정한 용기로서의 감정적 정직함. 타이틀.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강함이라고 배웠습니다. 판결하세요. 무너지지 마라. 히스테릭하게 굴지 마라. 강해지려고 애쓰는 여성은 종종 침착함의 가면을 씁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슬픔을 숨기며 분노를 삼킵니다. 그녀는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함의 표시이며 남자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요구가 많거나 너무 감정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 결과 그녀의 내면 세계는 단단히 덮인 뚜껑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가마솥이 됩니다. 뇽은 이것을 그림자 속의 에너지가 축적되는 과정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덮고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들은 쌓이고 왜곡되며 결국 여성의 내면에서 그녀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들은 수동적 공격성, 빈정거림, 설명할 수 없는 냉담함, 시민성 질환, 혹은 사소한 일에 대한 갑작스럽고 파괴적인 폭발의 형태로 터져 나옵니다. 이런 여성을 곁에 둔 남자는 끊임없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분출되지 않은 원망과 억눌린 분노가 분위기를 가득 채웁니다. 이것은 지치게 만들고 모든 친밀감을 파괴합니다. 이제 이른바 감정적 정직이라는 약점을 가진 또 다른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그녀가 사소한 일마다 드라마를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감정적 정직함이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차분하고 적절한 시기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나를 상처 입혔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상처를 받았어라고 말할 용기입니다. 너 때문에 짜증나가 아니라 지금 나는 화가 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은 무너지고 있는데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슬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과 진술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비난은 공격하고 진술은 대화를 이끕니다. 여성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때 그녀는 남성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녀는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강하고 감정적으로 성숙한 남성은 여기서 무엇을 볼까요? 그는 약함이 아니라 놀라운 내면의 힘과 용기, 진짜로 존재할 수 있는 용기를 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꾸밈없이 보여줄 만큼 자신을 신뢰하는 여성을 봅니다. 그는 더 이상 눈치 게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표현되지 않은 감정이라는 치를 받을 조신조신 걷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뢰와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강한 남자는 여성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함과 조작입니다. 히스테리, 침묵으로 대하기, 수동적 공격성, 이런 것들이 그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솔직하게 지금 너무 아파라고 말하면 그는 도망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안아주고 무슨 일이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집니다. 그녀의 감정적 개방성은 관계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그림자의 어두운 옷장에 숨기지 않고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하고 치유할 수 있는 빛 속으로 끌어냅니다. 이런 약함은 살아있다는 능력입니다. 로봇도 기능도 완벽한 그림도 아닌 온전한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뜻이죠. 슬플 때는 울고 기쁠 때는 웃으며 두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마음이 가벼울 때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점이 여성을 편리한 존재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진정성은 인공적인 미소와 걸러진 감정이 넘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여성이 스스로에게 이런 약함을 허락할 때
더 이상 풀어야 할 퍼즐이 아니라 읽고 싶은 이야기가 됩니다. 더 이상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떠나고 싶은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익이 아니라 깊이를 추구하는 강한 남자는 본능적으로 바로 이런 여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솔직한 여성과 함께할 때만이 자신도 진짜로 존재할 수 있는 사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틀. 네 번째 약함. 과도한 통제를 거부하고 흐름을 신뢰하는 것. 타이틀. 강한 여성의 주요 함정 중 하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착각입니다. 자신의 삶, 경력, 인간관계, 감정, 그리고 물론 자신의 남자까지. 그녀는 항상 긴장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24시간 내내 돌아가며 위험을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고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막으려 합니다. 그녀는 아무도, 세상도, 사람도, 결국은 자기 자신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 1초라도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다고 느낍니다. 이 과도한 통제 욕구는 깊은 불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녀의 아니무스, 내면의 남성성의 폭정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본래 여성적이고 유동적인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비이성적인 상과 관계를 남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직선적인 힘으로 다루려는 것이죠. 이것은 그녀를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녀 주변에 완전한 긴장감의 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여성과 함께 있는 남성은 마치 현미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평가받고 그의 모든 결정이 의심받습니다. 그녀는 그를 도와주고 더 나아지게 하고 이끌어주려고 합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를 더 완벽한 자신의 버전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그의 남성적 에너지를 본질적으로 거세해버립니다. 관계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변하고 남자는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남자는 이런 역할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반항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자신이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날 것입니다. 이제 반대편 극단, 즉 남성을 끌어당기는 그 약점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것은 맹목적이고 순진하게가 아니라 현명하고 깊이 있게 신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통제라는 환상을 버리고 인생이 지침서가 아니라 흐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약점을 가진 여성은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압니다. 그녀는 놓아주는 법을 압니다. 뮨은 온전함이나 개별화로 가는 길이 목표를 향한 억지 행군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과 같으며 신호를 듣고 자신의 내면 나침반, 즉 자아를 신뢰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흐름을 신뢰하는 여성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달린 모든 일은 다 하지만 머리로 벽을 부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기다릴 줄 압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전개도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녀는 무언가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더 크고 알 수 없는 설계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이런 여성이 관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는 남자를 신뢰합니다. 그녀는 그의 힘과 지능, 그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믿습니다. 그녀는 그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가 깊이 숨 쉴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자신의 주변에 만듭니다. 그가 조언을 구하면 그녀는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바람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즉시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좌우명은 내가 제일 잘 알아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믿어요입니다. 이 단순한 태도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녀 곁에 있는 남자는 어깨를 펴게 됩니다. 그는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이것이 그로 하여금 최고의 자신이 되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그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그 때문에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실수가 여정의 일부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함이란 남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그에게 주도권을 넘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조수석에 앉아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며 신뢰할 수 있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녀를 윌리스 인형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언제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소리치며 운전대를 빼앗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여성이 남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드문 선물입니다. 모두가 보장과 100%의 결과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그녀는 그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감정, 즉 자신이 믿음을 받고 있다는 그 감정 때문에 강한 남자는 세상 끝까지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신뢰는 그의 배에 돛을 가득 채우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이 없다면 아무리 강력한 전함이라도 그저 제자리에 멈춰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5번째 약점, 부드러움이란 부서지지 않는 강함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가장 눈에 띄지 않고 가장 미묘하며 가장 강력한 약점인 부드러움에 도달했습니다. 효율성과 결과에 집착하는 문화 속에서 부드러움은 종종 줏대없음과 혼동됩니다. 강함은 단단함, 직설적임,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결점을 밀어붙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남성적인 모델을 받아들인 여성은 점점 경직되어 갑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목이 쉴 때까지 논쟁합니다. 그녀는 앞으로 밀고 나가며 장애물을 쓸어버립니다. 그녀는 벽을 뚫을 수는 있지만 스스로를 바꿀 수는 없는 강철 쇠지렛 대와도 같습니다. 남성과의 소통은 종종 결투, 지략 싸움, 의지의 경쟁, 두 자아의 충돌로 변질됩니다. 이 싸움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친밀함은 생기지 않습니다. 강함은 강한 반응을 불러옵니다. 압박은 저항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굽히지 않는 태도에 직면한 남자는 전쟁을 벌이거나 굴복해 자신을 잃거나 평화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진정한 여성의 힘은 애니마의 꼬리를 둔 힘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부드럽긴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어떤 형태로든 만들 수 있는 모델링 점토의 약점은 아닙니다. 그것은 물의 부드러움입니다. 물은 자연에서 가장 부드럽고 유연한 물질이지만 돌을 닳게 하고 바위를 뚫고 길을 만듭니다. 물은 장애물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그 주위를 흘러갑니다. 자신의 형태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회로를 찾습니다. 양보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자신의 목표인 바다에 도달합니다. 이런 부드러움을 지닌 여성은 결코 직접적인 대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니,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명령하지 않고 요청합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목소리의 힘이 아니라 그 어조의 따뜻함에 있습니다. 그녀는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영감을 줍니다. 융은 이것이 아니마의 지혜가 가장 높이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대립이야말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고 비효율적인 상호작용 방식임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부드러움은 영혼의 외교입니다. 이는 자신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갈등을 그 시작점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 남자가 여성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겸직된 여성은 그건 멍청한 짓이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드러운 여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었고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요. 하지만 몇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어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둘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길 원해요. 그녀는 그를 공격하지 않고 그와 함께합니다.
그녀는 문제를 상대로 그와 같은 편에 서지 그를 상대로 서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힘은 남성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는 싸울 상대가 없습니다. 그는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자는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용의 분위기 속에서 그는 스스로 더 유연해지고 타협할 준비가 됩니다. 여성의 부드러움은 그에게서 공격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정함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싶어집니다. 이 약함은 유연할 수 있는 능력, 작은 것에는 양보하고 가장 중요한 것, 즉 조화와 사랑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날카로운 모서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다듬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조용하고 꺾이지 않는 힘으로 부러지지 않고 변화합니다. 마치 가장 두꺼운 얼음도 싸우지 않고 끊임없고 부드러운 따스함으로 녹여내는 따뜻한 봄처럼 말이죠. 강한 남자는 어떤 힘에도 저항할 수 있지만 부드러움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싸우고 싶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항복하고 싶게 만듭니다. 여기서 항복이란 패배가 아니라 그녀의 따스함을 믿고 그 안에 녹아들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결론.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가기 별표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상 당신의 가장 위대한 그러나 숨겨진 힘인 약점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뢰인 취약함, 자기 가치를 아는 받아들임의 능력, 용기인 감정적 정직함, 지혜인 흐름을 믿는 것, 그리고 꺾이지 않는 영향력인 부드러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배워야 할 기술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동일한 과정의 다양한 측면들입니다. 즉,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강요된 남성적 힘의 모델을 거부하고 진정한 여성적 본성을 찾는 길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더 나쁘게, 더 약하게 혹은 덜 중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약함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은 더 이상 기능, 프로젝트 혹은 요새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연의 현상처럼 변합니다. 모두가 빠져들고 싶어 하는 바다처럼, 영원히 머물고 싶은 고요한 정원처럼, 받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따뜻한 대지처럼 말이죠.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바로 이런 여성에게 끌립니다. 그는 스파링 파트너나 부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동등한 동맹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균형 잡아줄 약함을 가진 사람, 자신의 영혼을 진정시켜줄 부드러움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신의 신뢰의 날개를 달아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숨기는 것을 멈추세요. 세상이 당신을 돌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세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부드러움이라는 사치를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이것이 바로 99%의 여성들이 숨기면서도 지치도록 힘겨운 힘겨루기를 계속하는 약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갑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갑옷이 없는 데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 되는 데 있습니다. 이 힘으로 가는 길은 오랫동안 결함이라고 여겨왔던 당신의 일부분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세요. 그들에게 존재할 권리를 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얼마나 가벼움과 조화,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 밖에서 찾아 헤맸던 바로 그 마법으로 가득 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마법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저 당신이 허락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며, 이것이야말로 남성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